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얄드 달. 1. 찰리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매우 지긋한 이 두 노인은 버켓씨의 부모님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조이고 할머니의 이름은 조세핀이다. 이 위쪽에 있는 매우 늙은 노인 두 분은 버켓 부인의 부모님이다. 할아버지 이름은 조지이고 할머니 이름은 조지아나이다. 아래쪽이 버켓이다. 버켓이 옆에는 버켓 부인이다. 이 부부에게는 찰리 버켓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다. 이 꼬마가 바로 찰리다. 안녕. 여러분도 안녕? 그래, 너도 안녕? 찰리도 여러분을 만나 반가운 모양이다. 세어보면 알겠지만 버켓식 가족은 어린 6의 꼬마 찰리인데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함께 산다. 하지만 이만한 대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턱없이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방이 2개뿐인 집에 살림이라야 침대 하나가 전부다. 당연히 침대는 나이 많고 힘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돌아갔다.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그 침대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침대 한쪽으로는 조 할아버지와 조세핀 할머니가 함께 눕고 다른 한쪽에는 조지 외할아버지와 조지아나 외할머니가 누워있다. 버켓십 부부와 꼬마 찰리 버켓이 나머지 방을 같이 썼는데 세 식구는 맨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잤다. 그나마 여름철에는 지낼만 했다. 하지만 방바닥을 가로지르며 살을 애는 차가운 바람이 밤새 몰아치는 겨울철은 너무너무 끔찍했다. 그렇다고 더 나은 집은커녕 침대 하나 더 들여놓을 처지도 못 되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다. 식구 중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버켓씨 뿐이었다. 버켓씨는 치약 공장에 다녔다. 온종일 자리에 앉아 치약이 채워진 치약 튜브 위에 작은 뚜껑을 돌려 끼우는 일이 버켓씨가 하는 일이다. 치약 뚜껑 조립은 결코 보수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불쌍한 버켓씨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뚜껑을 돌려 끼운다 해도 이런 대가족이 쓸 물건의 절반도 사기 어려웠다. 많은 식구를 제대로 먹일 음식을 사기에도 모자랐다. 버켓신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아침에는 마가린을 바른 빵, 점심엔 삶은 감자와 양배추, 그리고 저녁이라고 해봤자 양배추 스프가 고작이었다. 일요일은 좀 나았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늘 먹는 음식이기는 했지만 누구나 한 그릇씩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버켓신네가 배를 쫄쫄 굶으며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온 식구, 두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 찰리 엄마와 아빠, 특히 어린 찰리는 종일 허기에 시달렸다. 찰리는 누구보다도 허기졌다. 엄마와 아빠는 찰리를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기도 했지만 그래봐야 한창 자라는 아이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다. 찰리는 양배추나 양배추 스프보다 속도 든든하고 맛도 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찰리가 간절히 먹고 싶은 것은 바로 초콜릿이었다. 아침 등굣길마다 찰리가 지나치는 가게 진열대에는 납작한 판에 초콜릿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찰리는 그 가게 앞에 우뚝 멈춰서 넋을 잃곤 했다. 어느새 코는 유리창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고 입에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군침이 돌았다.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아이들이 주머니에서 부드러운 초콜릿을 꺼내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건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웠다.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찰리도 초콜릿을 맛보는 날이 있었다. 바로 생일이었다. 온 식구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그 중요한 날에
찰리는 혼자 다 먹어버려도 되는 자그마한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다. 찰리는 매번 멋진 생일 아침에 받은 초콜릿을 작은 나무 상자에 조심조심 모셔두고는 숭근 금괴 다루듯 애지중지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눈으로만 맛을 보고 절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지면 초콜릿이 보일락말락 조금만 보일 정도로 포장지의 한쪽 귀퉁이를 벗겨내서는 아주 조그맣게 한 입만 살짝 베어 먹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감돌다가 은은하게 퍼져나갈 정도로만. 다음 날도 한 입만 살짝.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조금씩. 찰리는 6페니짜리 초콜릿 선물을 한 달에 걸쳐 아껴 먹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초콜릿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꼬마를 사정없이 괴롭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건 가게 진열대에 수북히 쌓여있는 판 초콜릿을 쳐다보는 일보다도 다른 아이들이 찰리 코앞에서 부드러운 초콜릿을 먹어 치우는 모습을 보는 일보다도 몇 곱절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듯한 끔찍한 고문 그 자체였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찰리네 마을에, 그것도 찰리네 집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초콜릿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상해보라. 그저 평범하게 어마어마한 공장이 아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바로 윙카의 공장이었다. 이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카 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초콜릿 중에서도 가장 대단한 초콜릿을 발명하고 만드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엄청난 중에도 가장 엄청나고 멋진 중에도 가장 멋진 그 원카의 공장. 원카의 공장 입구에는 커다란 철제문이 떡 버티고 있고 높다란 담이 공장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퐁퐁 나오고 건물 깊은 곳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이상한 소리가 윙윙 흘러나왔다. 그리고 공장 단 너머 사방 800m까지 진한 초콜릿 향기가 풍겼다. 찰리는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한두 번씩 그 공장 앞을 지나쳤다.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찰리는 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늦추면서 코를 바짝 치켜들고는 자신을 휘감은 초콜릿 향기를 길게 그리고 깊숙이 들이마셨다. 아, 달콤한 이 향기. 아, 저 공장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 윌리 원카의 공장. 멀건 양배추 숲으로 저녁을 때우고 나면 찰리는 언제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잘 시간이 되면 인사를 드리고 방에서 나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네 노인 모두 90살이 넘었다. 하나같이 말린 자두처럼 쭈글쭈글 주름이 지고 해골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다. 노인들은 찰리가 올 때까지 온종일 취침용 모자를 머리에 푹 눌러 쓰고는 침대 한쪽에 둘씩 누워 하는 일 없이 끔뻑끔뻑 졸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면서 찰리가 조 할아버지, 조세핀 할머니, 조지 할아버지, 조지아나 할머니 하고 인사를 하면 네 노인 모두 벌떡 일어나 앉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들에 웃음이 활짝 지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만큼 네 노인 모두 꼬마 찰리를 끔찍히 사랑했다. 찰리는 노인들 삶에서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래서 노인들은 온종일 찰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가끔은 찰리의 엄마 아빠도 방문 옆에 서서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그러면 매일 밤 30분만큼은 온 방이 행복으로 가득 찼고 식구들은 가난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찰리는 할아버지네 방으로 가서 물어보았다. 원카씨 공장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커요?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당연히 그렇지.
아니 세상에, 아직도 몰랐니? 웬만한 공장의 50배는 될걸? 윌리 원카 씨가 정말 초콜릿 만드는 사람 중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조 할아버지가 등을 베개에 받쳐 몸을 조금 더 세워 앉으며 대답했다. 얘야, 윌리 원카 씨는 세계에서 누구보다 놀랍고 누구보다 훌륭하고 누구보다 독특한 초콜릿을 만든단다. 난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대단히 비상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비상하다고? 그 정도가 아니야. 원카 씨는 초콜릿의 마술사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어낼 수 있거든. 뭐든지 말이다. 그렇지 않소? 나머지 세 노인은 똑같이 고개를 아래 위로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고 말고요. 조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이 할아비가 너한테 윌리 원카 씨와 그 공장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니? 한 번도요. 원 세상에.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구나. 지금 해주실래요, 할아버지? 물론이지. 자, 내 옆에 앉아라. 귀여운 아가, 잘 들어보렴. 조 할아버지는 내 노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96번째 생신이 지나고도 6개월이나 되었으니 퍽 장수하시는 편이다. 그 연세의 노인들이 그렇듯이 조 할아버지는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온종일 입을 떼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저녁에 사랑하는 손자 찰리가 방에 올 때면 놀랍게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다. 피곤은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활발하고 생기가 흘렀다. 조 할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윌리 원카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 가지만 봐도 그래. 알고 있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맛있는 초콜릿을, 그것도 서로 다른 재료를 넣어서 200가지도 넘게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 말이다. 조세핀 할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그 초콜릿은 세계 구석구석에 다 보내고 있지. 그렇죠, 여보. 그럼 세계 각국의 왕과 대통령들에게도 보내고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초콜릿만 만드는 게 아니란다. 아니지, 아니고 말고. 윌리 원카 씨가 숨겨둔 아주 놀라운 발명품이 있거든. 원카 씨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몇 시간이고 녹지 않는 차가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건 아니?